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헌재로 우르르 몰려간 내란당 국회의원 40여 명. 미쳤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매일같이 똥볼을 차고 있는 내란정당. 그 끝은 비참할 겁니다. 오늘도 내란당의 헛소리는 돌림놀이처럼 반복됐는데요. 그냥 미친 극우 집단. 이제는 한패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를 이렇게 애가 닳도록 방탄하고 옹호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온전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정치 무리들. 윤석열 탄핵과 함께 반드시 정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안에는 대통령 파면 요구의 핵심 사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회 활동 억압,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불법 체포를 지도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는 위헌 행위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이 바로 곽종근과 홍장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민주당 유튜브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란몰이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발언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 김병주 의원과 소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역시 계속 증언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결정적 증거가 된 홍장원 메모의 경우 작성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심지어 왼손잡이라는 본인의 주장조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해서 없는 물증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사실이라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합니다.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돌식 진행,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켜 초시계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는 기이한 모습 등을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헌재의 오판을 부추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피바다 같은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는 전형적인 왜곡 선동입니다. 헌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내란당의 아무 말 대잔치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런다고 윤석열 탄핵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어쩌다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건지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권영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내란 수기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냥 미쳐 날뛰고 있는 거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이나 알까요?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며 이렇게 떠들어댔는데요. 이어 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사실이라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 전모를 파악했다고 한다.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또 헌재재판소 흔들기가 시작된 건데요. 이런다고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될까요? 이들의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며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복귀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보고도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애써 노상원 수첩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노상원이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 폭발을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첩에 적힌 정치인, 방송인, 노동자, 종교인, 체육인 등 수백 명을 체포 구금하고 이들을 폭파, 독살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거란 뜻입니다.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용어로 인면 수심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복귀라니 살육과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까?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김민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다하다 특정 지역 시민 집회를 참칭하는 집회 사기는 처음 봅니다.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계엄을 옹호한 극우 광주 집회는 주력이 광주 시민이 아닌 외지인 집회였고,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였고,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집회가 광주 시민의 집회였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지역주의 프레임으로 사기극을 옹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연 제정신입니까? 외지인 버스 동원 사기극을 광주 집회로 분칠하는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습니까? 내란 옹호를 위해 법원 폭동 비호에 이어 집회 사기 비호까지 나서는 국힘과 권성동 원내대표, 정말 정신 좀 차리십시오. 같은 날 이들의 작전이 시작된 걸까요? 일사불란하게 나경원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의 편파성,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겨냥해 악마와 다름없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악마의 눈에는 악마가 보이는 것이냐고 주둥이를 놀렸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제가 초임 판사 시절에 저의 꿈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그리고 정말 가장 존경받는 그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치 편향 재판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마은영 재판관 임명사건, 한덕수 총리 탄핵 심사 순서 변경 등은 심각한 정치 편향 선여전도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당한 이 정략적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4대4 기각이었습니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보면 이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 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진숙 위원장의 마음까지 예단에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절차 진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답변서 제출 기일 7일도 보장하지 않고 졸속으로 수치 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판 기일을 시작했습니다. 8차에 걸친 변론 기일을 대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32조를 위반해서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의적 절차 진행입니다. 소송 지휘권 남용도 도를 넘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사실상 종용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의 신문 기회마저 박탈했습니다. 급기야 대본 운운하면서 재판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탄핵 재판의 예단도 심각합니다. 증거 능력 인정이 불가능한, 재판장에서 부인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법복 입은 정치 재판관들의 재판소,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쩌다 헌법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지난 14일 민주당은 마은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설마 이를 빌미로 추가 임명을 획책하는 것 아닙니까? 무효인 행위는 추안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마저 임명한다면 더 이상 헌재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제 기관 존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대본 운운하며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길 바랍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이라며 어이없는 주장을 시작했는데요.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헐뜯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냐며 민주주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체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은 걸까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광주로 간 건 민주당의 내란몰이와 사기 탄핵,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편파성 문제 등 헌법과 법치가 파괴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개소리를 지저댔는데요. 더 언급할 가치가 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극강의 극우의 모습이었는데, 이쯤 되면 대한민국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도전입니다. 아무리 사리분별이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를 방탄할 수 있는지 그 수준이 처참할 뿐인데요.
이 위헌 위법한 정당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말이죠. 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꼴불견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속내가 뻔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조속히 처리하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은 중단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뻔뻔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와 탄핵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거론하면서 시비를 일삼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퍼뜨린 논평을 냈다가 걷어들이며 사과하는 총극을 빚어놓고도 반성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말라는 거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이름마저 바꿀 심산입니다. 지난 14일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도 우리법재판소, 인민재판소가 돼버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개판, 인민, 이런 단어들이 주저함 없이 쓰이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평소 수준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이제 두 번의 변론기일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도 탄핵 심판의 시계바늘은 의연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위법적 비상겸, 친위, 구테타, 내란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윤석열 관점에서 보기에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였던 2021년 10월 19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이 전두환을 언급하면서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죠. 옳은 대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문장에서 그나마 쿠데타와 5.18은 전두환 잘못이란 인식 하나는 그래도 참아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던 전두환의 망동을 지난 12월 3일 계엄의 밤 윤석열이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습니다. 과거와 현재 윤석열이 싸우는 일은 숱하게 봐왔지만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분열증이 심각해진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들이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서울대학교 항내에 위치한 광장 아크로폴리스에도 탄핵 반대론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윤석열마저 반대했던 국가적 폭력을 옹호하는 자들이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일에 철거된 예술의 전당 전두환 휘호성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철거 주장이 제기된 지 무려 37년 만에 뽑혀나간 것인데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공범들, 잔당들을 전부 단죄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득할 뿐입니다. 전두환 독재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은 완전한 청산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언드립니다. 탄핵 심판의 회방을 놓을수록 여러분도 청산 대상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십시오.